금수저 출신의 대기업 직장인, 흑수저 출신의 전문직 종사자의 이상하게 둘이 안 맞아요. 80%는 서울연고대. 첫 월급 얼마였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 서울대 나와서 박스카고. 뭔가 맨날 노는 느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인 지미림님을 모셨습니다. 지미림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제 저랑 과거부터 이제 친구고요. 차로 만났습니다. 차로 만나서 이제 저랑 같이 박스터를 동시에 계약을 해서 출고를 앞두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VLG GT3로 갈아타면서 이 친구는 박스터를 사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아이파를 사자고 꼬셔서 이 친구도 이제 아이파를 바꿨는데 제가 아이파를 팔아버리고,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그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미림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제 가나에, 근데 가나라고 해도 되나? 가나야 또 이러다가 구독자들한테 욕 먹었어. 괜찮아, 먹으면 되지. 지미림의 지미필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기업을 다닌다고 내가 얘기하라고? 응. S 대기업에 몇 년 차고 직책은 뭐고? 내가 스스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게 더 재밌는데요.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안다는 S, 삼성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아닌 S 대기업의 9년차 과장님? 네, 네, 9년차 직급은 과장이고요. 유학 갔다 왔죠? 맞아요. 유학 갔다 왔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고 영국, 네. 그 돈이 많이 든다는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부모님 등골을 확 브레이킹한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딱 입사해서 엘리트 코스 딱 밟고 있는 그런 이제 젊은 과장입니다. 과장이고. 근데 학비가 의대보다 싸요. 1년에 한 2천? 이때보다 비싸요. 일단은 그 가서 생활하는 생활비 자체가 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금수저 출신의 대기업 직장인과 이제 흑수저 출신의 이제 전문직 종사자의 어떤 그 장단점 비교. 안 돼요, 저 맞아. 흑수저죠 저는. 차가 몇 대라고? 네. 저도 이제 거의 의사가 된 지 10년 차고 이제 대기업에 입사한 지 10년 차.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고 이상하게 둘이 안 맞아요, 저랑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뭔가 그 가치관과 사고 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 달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맞을지 좀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대기업 하면은 일단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가고 나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월급이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세다. 어때요? 일단 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어려운 건 맞아요. 요즘에 뭐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대기업 뭐 나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이러면 진짜 몰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어렵게 들어갔고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몇 대 몇이었어?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글로벌 전형을 따로 뽑았어요. 이거 약간 이것도 금수저 냄새가 풀풀 나지만 어쨌든 네. 실제로 요즘에 이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뭐 서울연고대가 아래 위로 쫙 깔려 있어 정말. 우리 팀이 대기업에 우리 팀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80%는 서울연고대. 첫 월급 얼마였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 실수령액. 실수령액 한 300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첫 급여가. 근데 좀 알아야 되는 게 보너스가 빠진 금액이야. 그러니까 보너스가 되게 비중이 크거든 원래 대기업은. 지금은 그러면 얼마 받아? 지금은 월 실수령액 플러스 12분의 1 한 보너스 더하면 한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0, 500, 600 정도. 친구들보다는 높은. 그래서 대기업은 다 비슷할 거고. 대기업은 다 어차피 비슷하고.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서로 뭐 이렇게 다 공유를 하니까. 1년 올라갈 때마다 몇 프로 올라가지 보통? 4%? 5%? 기본 인상률이 있고 응.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확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뭐 1년에 얼마, 공무원처럼 1년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아. 그러면은 직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 올라가긴 해. 올라가긴 해. 한 1년에 뭐 한 5, 600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 보너스도 갭이 되게 그 PS, PI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내면. 그렇지. 그러면 많이 받는 많이 거고. 받고. 우리 회사에서 너 아는 사람 진짜 많거든. 나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지금. 부회장님도 인스타 내 팔로우를 알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굉장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항상 성실하고 근면하고 되게 뭔가 약간 번뜩이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 받았던 금액이 200만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 이미 300만 원을 넘기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성장하다가 직급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올랐고, 저는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 따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전문의를 따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세후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페이가 올라가는 형태가 조금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약간 다르고, 이제 전문직이라는 거는 특정 뭐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이런 특정 약간 허들이 좀 사회적인 허들이 있는 거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회사별 허들을 잘 넘어야 되는 게 좀 차이라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대기업의 장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장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뭐 연봉이 기본적으로 높은 거 외에 혜택들이 진짜 많아요. 맞죠. 제가 옆에 봐도 뭔가 맨날 노는 느낌? 상대적으로? 일은 열심히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요. 이제 혜택이 좋은 게 어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가 상당히 좋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이런 걸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받는다거나, 또 그 회사 판매하는 상품도 되게 많잖아. 엄청 많지. 엄청 많잖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호텔도 가지고 있고. 무료로 몇 박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복지를 쓱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맘에 쓱 들어. 특정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의 시간을 충분하게 이제 여가 시간이나 본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금 끝맺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름. 물론 프로젝트 하면은 그거 계속 생각해야 되고 복잡함은 있지만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비교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전문직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비슷해요. 페이닥터 할 때는 비슷해요.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비슷한데, 이제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혜택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일단은 휴가나 뭐 휴일이 연에 한 5일 정도밖에 안 나. 일단 연차가 한 5일 정도밖에 안 나. 그래서 급여가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도 많고, 출퇴근 시간 따져도 대기업보다는 일단은 그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많아요. 근무 시간도 많고, 어떤 쉬는 시간이나 약간 근무 환경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가 살짝 한 20-30% 정도 더 받는다고 해도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비례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불안정해요. 잘리기도 하고, 페이닥터 같은 경우에 잘리기도 하고, 병원이 망하면 당장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급여가 제때 안 들어오는 병원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학병원도 그런가? 대학병원은 안 그래요. 대신에 대학병원은 대기업이랑 월급여가 비슷해요. 교수님이 돼도 급여가 그렇게 막 갑자기 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은 대기업에 종사하려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전공을 살리면서 학점 관리를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들을 쌓으시면 될 것 같고,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굳이 그렇게 학점 관리나 스펙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시험에 페일만 안 하면 되니까. 의사도 선택이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개원가에서 개원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병원에 남아서 교수가 되느냐.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스테이지 2의 어떤 개원에서 성공하는 것과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되는 것 둘 다 사실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승진을 잘하고 실적을 잘 쌓아서 이제 임원, 상무인가요? 첫 임원은 상무, 첫 임원은 상무, 그 다음은 부사장, 그 다음에 사장, 부회장, 회장. 회장. 그 내가 봤을 때 이제 뭐 외모적인 느낌이나 전반적인 이제 일을 하는 퍼포먼스를 봤을 때 그래도 부사장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지금 이 시점에서 난 임원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진짜 모르는 게. 아무도 모른다. 그치. 과장까지는 응. 일을 잘해야 돼. 일을 잘해야 돼요. 과장까지는 일을 진짜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부서와 팀과 회사가 실적이 계속 좋아야 돼. 근데 과장 이제 이상이 돼서 임원 직전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라인을 잘 잡아야 돼. 라인. 날 끌어주는. 그 라인을 그때 가서 잡는 게 아니야. 내가 주임이면 뭐 대리나 과장급의 어떤 선배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이미 임원이 돼 있는 거고, 이 임원이 또 자리를 올라가면서 나를 끌어서 그게 안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1%의 직원만 임원이 될 수 있지. 1%의 직원만. 임원이 되는 순간 뭐 바로 억대 연봉 플러스 뭐 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뭐 이런 뭐 복지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 근데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대기업은 작은 팀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 회사인 것 같고,
총괄해서 인사랑 뭐 행정이랑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임원이 된다 하면 그 대기업 안에 자기만의 어떤 중소기업을 갖게 되는 그런 격인 거지. 그래서 이걸 잘 살려나가고 흑자를 계속 내고 성공시켜야 이 안에서 인정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네. 그치. 근데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사업을 또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됐거든. 근데 그냥 어쨌든 사회에 내가 독립을 해서 내가 사업체를 꾸린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력과 이런 뭐 신용 등급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실제 사업과는 무관해. 실제 사업과는 무관하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웬만해서는 월급이 안 끊기고 나온다는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인도 잘 타야 되고 일도 잘 타야 되고 운대도 잘 맞아야 되고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와 역량과는 무관한 외부 요인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 많지. 전문 직종은 약간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외부적인 어떤 조직의 서포트보다는 본인의 약간 독고다이 형태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전문직과 사실 대기업의 차이는 아니고 이제 이 친구와 저와의 차이인데 저는 좀 그래도 나름 되게 모험을 좋아하는 편이고 약간 리스크를 그래도 안는 편이긴 해요. 저의 계산 방식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친구가 볼 때는 위험천만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는 일시불 그리고 이제 리스 할부를 끼고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돈이 생기면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계속 그 메이크머니를 하는 타입이라면 이 친구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목돈이 생기면은 오피스텔 산다든가 뭐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차곡차곡 늘려나가면서 월세를 받아서 메이크머니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나가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뭐 혹은 차를 산다거나 하는 그 방식들을 보면 대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과 상당히 비슷해요. 대기업도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난 너의 방식이 더 맞다고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부채는 자산이라고 이제 보는데 대기업 중에서 부채가 없는 대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부채가 적정 수준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이즈 자체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기업스럽고 처음에 병원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난 스스로 막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건 하면 된다. 난 이런 마인드로 했었던 거고. 큰 그림까지 그리진 않았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디테일까지 다 좀 약간 다 세세하게 챙기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캐릭터도 다르고 좀 뭔가 사고방식도 다르지만은 근데 본질은 같아요. 되게 뭔가 하나의 가치를 두고 굉장히 저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고 이 친구도 되게 나름 되게 안정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히려 또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슈퍼루키처럼 막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미디어에 많이 좀 소개가 되다 보니까 드라마. 그렇지. 드라마에 보면 막 미생 보면 막 신입사원이 막 해결하고 이러잖아. 사실 대기업에 들어와서 한 3개월만 지내보면 알 거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아. 왜냐면 나름 대한민국에서 4대에 있다고 이제 자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설날에 가면 막 우리 막 박스 까고 있거든. 서울대 나와서 박스 까고 있어. 그러면 되게 자괴감 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그렇게 높은 꿈을 가지고 오면 대기업에서 오래 버티는 건 좀 쉽지 않고 내가 실제로 복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지금 복사만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가면 알게 돼. 성격적으로도 좀 맞아야겠네.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대기업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네가 봐도 딱 안 맞을 것 같아. 너는 오자마자 상무로 바로 가야 약간 만족하는 스타일이고. 혹은 아니면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가면서 투잡을 뛸 것 같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빠른 승진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이미 이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담아봤고요. 그래서 무르스는 언제 살 거야? 우르스는 이제 가나가 우르스를 샀으니까 오랫동안 소장하다가 나중에 던질 때 제가 저도 채널에 30만 되면 살게요. 30만? 안 산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전문직이 되는 과정,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이제 개별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프라인도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